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지금 또 퍼블릭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 기각설이 나왔었다. 심지어 말이죠,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 해외 순방까지도 예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탄핵 인용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8대0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문영배의 빌드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파면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양보해주고, 문영배 쪽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최재라든지 이창수라든지 이쪽은 양보해주고, 그리고 윤 대통령을 잡으려는 거 아니냐? 결국은 뭐 아무리 뭐 감사원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내려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바뀌게 되면 다 바뀌는 거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잡기 위한 저들의 어떤 책략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우리가 가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오히려 적어진 것이 아니라 많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그 판결문에 보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어떤 그 남발, 그건 아니다, 이런 어떤 표현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국회가 탄핵소추를 남발했고 그것이 계엄의 정당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헌재에서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뭐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무조건 뭐 남발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 이제 변호인단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남발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탄핵소추 남발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를 적은 것이 결국은 국회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뭐 이것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들의 김빼기 작전 아니냐, 지금 선고 기일을 자꾸 미루는 거, 그리고 다른 사건을 먼저 앞에 그렇게 또 선고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야말로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의 경각심을 늦추고 그리고 김 빼가지고서 그런 다음에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조인과 기자들이 오히려 인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보수 진영과 탄핵 반대 진영의 윤 기각 희망, 이거는 사실은 말이죠, 그냥 희망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또 이거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자는 말인데 아직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재라든가 이창수가 돌아왔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건 아니다. 지금 퍼블릭에서 굉장한 경각심을 주는 그런 지금 기사를 실었어요. 자, 헌법재판소가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3명의 탄핵 심판을 전원일치 판결로 기각 결정한 것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헌재의 만장일치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 측 판결에 딱히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물론 당사자인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 기각 결정이 민주당 입법 폭주가 드러난 것이라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이번 만장일치 판결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켜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의 부담을 덜어내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다른 한편에서는 지적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지금 다 채워놓고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국정 공백이 없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다 물론 이게 전부 다 관측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게 뭐 그렇다는 건 아닌데, 다만 지금 더 퍼블릭에서 이런 기사를 내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4일 법조계와 다스 보도 내용들을 종합하면 헌재 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기각 결정은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민주당의 주울 탄핵을 주장해왔던 윤 대통령 측에게 나쁠 게 없는 건 분명하다. 이준석 방송통신위원장 4대4 구도 이후 8대0 구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윤곽근 변호사는 기각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야당의 탄핵 공세를 꼽았던 부분을 전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 8대0 기각 결정이 마냥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제기가 되고 있다. 헌재가 야당의 줄탄핵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견줄 정도로 평가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에 잇따른 탄핵소추를 위법한 행위로 볼 것인지도 의문이다.
헌재가 금일 검찰 탄핵을 기각시키면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도 미심쩍다. 야권 지층에서는 헌재가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을 기각해 국정공백을 최소화시켜 윤 대통령 탄핵에 대비하려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인용 선고 전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이른바 빌드업 과정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보는가에 대해서 지금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해 전원일치 기각이 나온 것이 수상하다. 오히려 이 사람은 수상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때처럼 4대4 아니면 5대3 등으로 나와야 하는데 전원일치가 나왔다는 것은 탄핵 반대 진영에서 안심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특히 쟁점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영 논리로 판단했던 것이 저들인데 아무래도 문영배의 꼼수가 아닌가 한다. 한덕수 탄핵까지도 기각해놓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용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물론 이것도 전부 다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지금 헌재 상황은 가늠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기에는 헌재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면서 다만 대통령의 석방과 이번 탄핵의 중요한 증거가 됐던 홍장원 메모, 곽종근 진술이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 이걸 가지고 기각 의견이 재판관들이 이의제기하면서 계속 평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아직까지 문영배를 중심으로 한 우리보 연구회가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키맨인 김영두 재판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안심할 사항은 아니다.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낙관할 수가 없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 주변의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윤 대통령이 이게 파면에 인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기각 의견이 많아졌지만 무엇인가 더 확실한 민주당의 조작 의혹이 있어야 국민들의 여론이 더 들끓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다. 민주당의 장애 여론전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도 헌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니까 반탄 시위 등을 중심으로 보수 지지층이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는데 찬탄 세력이 시위 역시 활발해짐에 따라서 헌재 압박이 양분된다는 추측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 퍼블릭에서 지금 이 특별히 저한테 이게 보내준 기사입니다. 더 퍼블릭이 쓴 기사고 더 퍼블릭에서 저한테 직접 이렇게 특별히 보내준 기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지금 뭐 각하냐 기각이냐 8대0이냐 4대4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저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희망을 가지는 건 좋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지금 저들의 꼼수 아니냐, 우리를 갖다가 긴장을 늦추고 그 사이에 우리를 치려오르는 게 아니냐, 국정공백을 메꿔 놓고 나서 윤 대통령을 갖다가 오히려 파면하려는 게 아니냐. 지금 그리고 저 우덜법 연구 애들이 그렇게 쉽게 물러서겠느냐. 지금 다른 거는 쉽게 물러설지 몰라도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절대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김영두가 우리 쪽으로 혹시 올까? 사실 문영배도 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4대4 얘기가 나오는 건데 김영두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쪽이 이제 3명 남는 건데 우리 3명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3명이 한 명이라도 만약에 흔들리면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말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반탄 집회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이 맞는데 지금은 찬탄 집회, 찬탄 시위, 국회의원들 막 나섰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끝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1인까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유 또 그러면 왜 불안하게 그런 얘기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은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서 많은 분들이 보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퍼블릭에서 지금 저한테 직접 일부러 보내준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지금 많이 좀 널리 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많이 느슨해졌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나온 게 아닙니다. 이길 때까지 이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 건하고 그다음에 체제감사원장이나 이창소 중앙지검장 건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건하고 비슷하게 갈 것이다. 그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이 선거가 날 때까지 정말 1인 그 일각을 우리가 전부 다 노력을 다해서 윤 대통령 이 파면 이거 안 되도록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 내지는 각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